자, 밑바닥부터 내려가면 우리나라 아이들의 성도 굉장히 잘못 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사실 이게 아이들의 성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가 우리 사람의 성격이나 대인관계하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성인이 돼서 갑자기 자 이거 해야지 해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어렸을 때 누구로부터 배우냐? 바로 부모님하고의 관계에서부터 배우죠. 부모님하고 관계, 특히 아빠가 엄마를 어떻게 대하고 엄마가 아빠를 어떻게 대하고 예, 또 내가 엄마 아빠하고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고 이게 잠깐만요. 이 얘기 잘못하면 아마 이 방송이 아니 잠깐만 그 관계가 아니고 이 방송이 이제 예. 방학의 시작이잖아요, 그죠? 애들도 볼 수 있는데 부모가 어떻게 뭐 성을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제 대번에 놀라세요. 그게 아니고 성이 아니고 부모가 그죠? 아빠가 엄마를 어떤 식으로 대화하고 대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렇죠. 예, 인간관계하는 기술을 이제 익히는데 뭐 지금 방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나? 그래서 또 너무 이게 오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성교육 한다고 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는 거가 이제 그거를 원초적인 장면이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이제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나 이제 뭐 방이 그 집이 그렇게 넓지 않았잖아요. 뭐 한 방에 그냥 단칸방에 정말 자기 온 식구가 같이 자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 아이가 본의 아니게 밤에 깼다가 부모님이 어떤 부부관계를 하는 모습을 목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본의 아니게. 예,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걸 어떻게 인식하냐 하면 이게 엄마 아빠가 뭐 사랑을 하는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게 아니고 보통 이 어떤 특성상 아빠가 엄마한테 폭력을 행사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예, 어떤 그 제스처나 이런 것 자체가 사실은 좀 격렬하잖아요. 그러니까 폭력을 행사한다고 생각해서 엄마가 아빠한테 뭔가 피해를 입는 것 같은 그렇게 느껴서 성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큰 트라우마가 될 수 있고 실제로 제가 실제 진료했던 환자분인데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밤에 자다가 무서워서 악몽을 꿔서 무서워서 갔다가 이제 부모님이 이제 그런 관계를 하시는 거를 목격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너무 놀랐죠. 너무 놀랐는데 이게 정말 굉장히 아프고 괴롭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성에 대해서 너무나 보수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이제 그 성관계 자체를 자꾸 결혼을 한 이후에도 회피하고 문제가 되고 이제 결국 갈등이 돼서 저희한테 치료를 받으러 온 사례신데 사실 이분한테는 그 어린 시절에 엄마 아빠의 그런 모습을 장면을 목격한 거가 굉장히 큰 트라우마가 됐었던 거죠. 네. 그래서요 가끔 우리나라 부부들 보면 이제 아이 따로 재우는 거 이런 걸 좀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그래서 안방에 다 같이 자요. 전문가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굉장히 안 좋습니다. 특히 어머님들은 이제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 또 아이의 정서에 엄마가 필요한 건 분명히 맞아요. 저희들은 그건 전적으로 인정하는데 안방에 같이 자면서 에이 쟤 자고 있는데 괜찮아 안 해요. 예, 어떤 면에서 이런 거 얘기 들으면 저희가 보수적이라니까요, 그죠? 예, 오히려 그걸 더 개방적으로 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이제 뭐 경제로 힘든 분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아이 방에 엄마가 가서 자고 이제 도중에 이제 아빠가 깨워서 데리고 나와야죠, 그죠? 그러니까 아무튼 아이와 엄마는 항상 붙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성행위 하면서까지 아이를 옆에 끼고 하는 거는 절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이들은 어떤 관념을 갖냐면 싸우는 부부. 우리 엄마 아빠가 싸우네. 예. 나 역시도 어른이 되면 남녀 관계에 있어서 갈등의 소지가 많겠구나.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죠. 아이들이 결혼 생활, 엄마 아빠의 결혼 생활을 보면서 남편은 원래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아내는 원래 저렇게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바가지를 긁는 거구나. 남편은 삐지면 뭐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구나. 때로는 외박을 하기도 하는구나. 그러면 그거 고스란히 배우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 원래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배우는 거죠, 아이들이. 우리 흔한 표현으로 왜 폭력 아버지 밑에 폭력 아들을 잘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머릿속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 부부는 우리 부모는 상대적으로 거리가 멀었고 나는 그 불행 속에서 태어난 불행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 부부가 가깝게 되면 물론 앞서 얘기한 대로 아이들 앞에 성을 보여줘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성도 함께 가는 부부일수록 가까운 감정이 보이게 되고 아이들은 말로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감정으로 읽어요. 예, 볼 때 이 부모가 가까우면 아, 나는 그런 애정관계 속에 태어난 소중한 존재이구나라는 걸 자연스럽게 체득해요. 그럼 자기의 자존감도 높아지고 아, 나도 역시 다음에 결혼하면 우리 엄마 아빠처럼 내 배우자로부터 인정받겠구나. 이런 감정적인 안정감에 들어야 되죠. 좀 강하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 부부가 내 자녀한테 아들 딸한테 보여주는 이 우리 부부의 모습이 이 아이의 미래 결혼 생활의 모습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셔도 절대 틀리지 않아요. 예, 근데 넘어가기 전에 이 대목에서 한 가지 또 얘기하면요. 이러면 한국 분들 또 숫자에 집착하십니다. 예, 숫자에 집착하십니다. 그럼 뭐를 얘기하냐면 그럼 아이를 위해서 일주일에 몇 번 해야 돼. 예, 이런 생각. 자, 요건 아닌 거예요. 예, 정답을 적는 게 아니라 숫자에 집착하시면 안 됩니다. 예. 자, 일주일에 몇 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부부 사이에 감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라는데 이따가 그 방법을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이제 성인으로 한번 가볼까요? 대표적인 몇 가지만 저희가 방송 시간상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성인기, 신혼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저희 보통 뭐 성기능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아예 젊은 사람들은 이제 뭐 신혼 때는 정말 눈만 마주쳐도 눈만 마주쳐도 뭐 정말 이 뜨거울 시기인데 뭐 문제가 있겠냐 하는데 실제로 보면 물론 중장년층이 가장 많긴 하지만 신혼 부부들이 꽤 많이 오세요. 꽤 많이 오시는데 신혼에는 또 신혼 나름의 어떤 여러 가지 이 이슈들이 있어요. 문제들이. 그 중에 사실은 순결 문제라는 게 있어요. 순결 문제. 아니 뭐 지금 21세기에 아직도 뭐 그런 거 따지는 사람 있나 하시는데 물론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죠. 거기에 대해서 뭐 정말 목숨 걸고 이런 건 좀 줄었지만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있고 특히나 이게 좀 억울한 경우가 있어요. 억울한 경우가. 실제로 아내는 뭐 정말 나는 뭐 순결을 지키고 잘 유지를 했는데 그게 순결을 지키지 않은 거 아니야 하고 남편한테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첫날 밤에 관계를 하면 꼭 출혈이 있어야 된다. 이런 믿음을 사실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생사람 잡을 수 있는 잘못된 오해예요. 실제 이제 통계를 보면 첫 성경험이라 하더라도 여성에서 그 출혈이 있고 실제 그 출혈이 피가 비치는 정도가 전혀 없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거의 한 반절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 반절 정도. 우리 보면 첫날 밤이면 당연히 뭐 굉장히 아프고 출혈도 있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사실은 많고요. 그래서 출혈이 없었다고 그거 가지고 이제 뭐 결혼 물러야 된다고 이러시는 그런 남편분들이 아직까지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 좀 조심하셔야 돼요. 좀 강하게 얘기하면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 순결에 대한 걸 흔한 표현으로 전혀막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막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저기 랩지에 뭐 막혀 있는 막이 아니고 약간의 조직이 이렇게 그 부분이 튀어나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분의 해부학적인 구조에 따라서 전혀 출혈이 없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깝죠. 막 와서 뭐 저도 남자입니다만 얼굴이 붉어져가지고 막 화를 냅니다. 이 뭐 천연하고 저 얘기하더니 아직도 그럽니다. 아직도 예전보다는 좀 줄었어요. 근데 아직도 새파란 젊은 친구가 자기는 이 글로벌 시대 세계를 아우르는 IT 기업의 엘리트인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 아내의 성에 대해서는 얘기 들어보면 본인도 젊었을 땐 별로 이렇게 50보 100보 같은데 한국에서 그거는 당연하고 그런 얘기 순결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건 좀 없어져야 될 우리나라의 잘못된 관행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정반대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결,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또 너무 오픈 마인드를 하셔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화 같은 데도 나오고 하잖아요. 이제 첫날 밤에, 자, 우리 다 털고 가자. 다 털고 가자. 그래서 내가 남편분이 보통은 제안을 하세요. 여자분들이 먼저 얘기하진 않거든요. 남편이 이제 이렇게 유혹하죠.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옛날에 누가 있었고 자랑질을 하죠. 자랑질을. 아니 자랑이 아니고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미련한 거. 건데, 이제 그죠? 그래서 내가 그랬는데
뭐 옛날에 근데 이미 다 잊었고 그래 내가 젊은 시절에 방황했지만 당신을 만나서 어쩌고 막 하면서 난 이랬는데 이제 앞으로는 당신만 사랑할게. 자 그래서 당신은 어땠어? 네, 하고 딱 하면 거기 이제 참 오히려 착하신 분들이 낚여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 너무 양심에 찔리니까 뭐 옛날에 사실 나도 뭐 몇 년 사귄 뭐 애인이 있었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래 우리 다 털고 가자. 그래 뭐 앞으로 새 출발. 그렇게 말은 잘해요. 말은 잘하는데 뭐랄까 자기가 말 꺼내놓고 자기가 감당이 안 되는 남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오히려 여성분들은 뭐 그 남성이 아니 나를 만나기 전에 과거인데 뭐 그럴 수 있지 뭐 남자니까. 굉장히 대범하게 보이지만 예. 아니 그래도 상대적으로 여성들은 그래 그럴 수 있어 지금 나만 바라보면 돼. 그런데 오히려 남자들이 그래요. 남자들이. 네. 남자들 소심해요. 네. 키만 커요, 키만. 네, 실제 제 사례 중에 정말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그 거의 60대 초반이셨어요. 예, 근데 이제 황혼 이혼을 하겠다고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아니 그래서 이야기를 왜 지금 그러시냐 그랬더니 남편한테 자기는 30년 동안 고문을 당했대요. 그래서 무슨 소리세요? 그랬더니 사실 과거에 본인이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어떤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데 그걸 남편한테 이제 뭐 이렇게 서로 털고 가자 또 이 말에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얘기를 하셨는데 남편분이 이제 사실 결혼 첫날 밤도 아니고 결혼하기 전에 내가 사실 이런 경험이 있는데 괜찮겠냐 했더니 남편분이 처음엔 좀 당황하다가 괜찮겠다. 결혼하자. 그래서 결혼했는데 신혼 첫날 밤부터 그래서 뭐 그때 뭐 어땠어? 어떤 상황이었어? 당신은 뭐 혹시 저항을 했어 안 했어? 뭐 계속 그거를 뭐 밤이면 밤마다 물어보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잔인하죠. 물론 그 남편분도 상처를 주겠다는 의도가 아닌 건 알지만 이게 본인이 이렇게 감당이 안 되시는 거예요. 도저히. 그래서 사실은 부부 관계 또는 연인 관계에서도 과거에 어떤 뭐 지나간 관계, 지금 현재 진행형의 관계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되는 거고요. 과거의 관계를 너무 기피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다쳐요. 다치세요. 예, 다쳐요. 다쳐요. 단 하나 여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예외냐면 과거를 고백해야 될 부분은 사실혼이라고 하는 동거 관계가 길었거나, 그죠? 있었거나 또는 그걸로 인해서 출산을 했거나, 그리고 본인이 참 안타깝게도 흔하지 않는 희귀병에 걸려서 이 문제로 인해서 출산이라든지 인생의 삶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될 때는 이런 내용은 사실대로 얘기를 하고 상대방의 동의를 구해야죠. 그러나 과거의 연애담은 그냥 씩 웃고 말아야지 이 서로 간의 고백이나 자랑질을 하다가는 큰일 나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짤막하게 더 추가를 하면요. 신혼기에 저희처럼 이렇게 자칭 성 전문가인데 본인이 이렇게 저는 결혼할 때 남자 여럿 세네 명 중에 이제 성관계를 해보고 그 중에서 가장 성적으로 잘 맞는 남자와 결혼했으니까 저는 굉장히 깨어있는 여성이고 잘한 거라고 자랑을 하다가 저한테 방송 끝나고 크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궁합을 보러 재미삼아 누구한테 물어보고 이런 건 돼요. 근데 그건 재미지. 궁합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마치 열쇠와 열쇠 구멍 같은 그런 끼워 맞춰야 되는 사이가 아니에요. 여기서 궁합은 우리 그 사주 보시는 분한테 가서 보는 그 궁합이 아니고 이제 속궁합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궁합이 보통 보면 뭔가 딱 타고난 나한테 맞는 뭔가가 있다, 딱 정해진 이렇게들 생각을 하시죠. 근데 속궁합이 절대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속궁합은 바뀔 수 있고 옛날에 잘 맞던 분도 이게 뭔가 기능이 좀 잘 떨어지고 뭐 갈등이 생기고 하면 안 맞아질 수도 있고 원래 신혼 초반에는 서툴고 하잖아요. 이제 뭐 경험도 별로 없고 하니까 이제 서툴고 하면 처음에는 별로지만 자꾸 두 사람이 이렇게 맞춰 나가는 뭐 우리 뭐 탁구를 칠 때나 또는 우리 뭐 그 사교 댄스 같은 것도 팀워크이잖아요. 팀워크. 처음부터 잘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연습을 하다 보면 점점 늘게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궁합도 연습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개선될 수 있고 정말 최상의 궁합으로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부부의 다양성인데 한국 분들은 성생활의 다양성 그러면 그건 파트너의 다양성이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것도 있어요. 네. 속옷 바꾸는 거. 네. 네, 야한 속옷을 속옷. 바꾼다. 네. 뭐 아니면 이제 분위기를 바꾼다. 침구 세트를 바꾼다. 아니 뭐 그것도 좋긴 한데 사실은 더 중요한 다양성은 부부가 서로 관계를 할 때 좀 더 만족감을 줄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맞춰보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럼요. 2인 삼각 경기잖아요, 그죠? 한쪽이 뭐 단식 세계 1등이고 또 한쪽이 여자 세계 1등이라 해도 반드시 복식조가 각각 세계 1등은 아니에요. 두 분이 이제 맞춰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씩 찾아가는 노력을 하다 보면 아주 재밌어질 수도 있죠.